에, 오늘도 어, 암수육자법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땅에 숨겨져 있는 기운이라는 제목으로, 즉 우리가 이제 지장간이라 그러죠. 지장간, 즉 하늘과 땅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기운이 무엇이냐를 이번 시간에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천지의 기운은 조금의 머무름도 없고 잠시의 휴식도 없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운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즉 무식소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기운이 주체가 무엇이냐, 이걸 좀 이번 시간에는 파헤쳐 보도록 하죠. 사람이, 우리가 이제 땅에서 나는 음식물로 기운을 채우고 또 축적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운으로 원만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사람이 온전한 기운을 지닌다는 것은 사람들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만 기운을 충족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움직임이 없으면 우선 음식물로서 기운을 차리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운신을 하는데, 땅의 기운으로만은 100% 충족할 수가 없죠. 그러면 무언가 모자라는 기운은 어디에서 보충을 하느냐? 즉 하늘의 기운으로부터, 즉 하늘의 기운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즉 우리가 숨 쉬는 코와 입으로 들이고 내는 하늘의 천기에 의해서 사람들의 기운이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신의 기운을 남용하거나 또 너무 소모하지 않는다면 병을 얻게 되죠. 병을. 네. 누구라도 뭐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또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서 몸을 발달시키고 근육을 발달시켜 봐야, 그거 운동하지 않아 남이 볼 때는 살이 찌고 뒤룩뒤룩하게 뒤뚱뒤뚱 걷는 사람들도 보다도 더 짧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이 병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어떻게 숨겨져 있느냐, 즉 천간과 지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의 하늘의 천간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의 땅의 동물들이, 육식갑자를 대표하는 동물들이 과연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어떻게 감추고 있느냐, 요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요? 봄이 지나면은 필히 여름이 온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또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은 꼭 온다. 예, 이것도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또 가을이 지나면 혹한의 겨울이 닥쳐온다. 이것도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또 아무리 추운 겨울도 때가 지나며 날을 지나며 또 봄이 찾아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요, 과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하는 일들이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잘 알고 있다라는 그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살고 있을 뿐, 정말 그 기운의 움직임과 때마다마다에 담고 있는, 숨겨져 있는 기운들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연 속에서 함께 담고 있는, 지지가 담고 있는 기운, 땅을 대표하는 12마리의 동물들이 각자마다마다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글자들이 담고 있는 기운들이 얼마이며 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요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축인묘로 시작하니까 자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는 임과 계의 천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도 오행상 물이고 임과 계도 오행상 물이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 자는 추운 겨울을 대표하면서 물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겨울은 추워서 얼어붙는 겨울인데 왜 자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물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 얘기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방향이 지구와 태양계의 전체와 우주의 기운의 기준점이죠. 기준점, 원점이란 얘기죠. 북쪽에서 모든 기운이 생성되어서 그 기운에 의해서 천체가 돌고 있으며, 또 태양계가 돌고 있으며, 지구가 그 북방의 힘의 좌우축에 의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자가 물이 제일 먼저 생한 수이기 때문에 자는 하늘에 물을 품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쉬운 얘기인데 조금 요거 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축은, 축 속에는 개의 수기와 신의 금기와 토의 기운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축 속에는 물과 금과 토의 기운이 함께 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인은 무, 토의 기운과 병화의 기운과 간목의 기운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묘는 갑과 을의 목의 기운의 천기를 담고 있습니다. 진은 을,
을목의 기운과 개수의 기운과 무토의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는 무토와 경금과 병화의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오는 천간의 기운인 병화와 기토의 기운과 정화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미는 정화의 기운과 을목의 기운과 기토의 천기가 들어있고, 신은 무토와 임수의 기운과 경금의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는 경금과 신금의 천기가 들어있습니다. 술 속에는, 술은 오행상 토죠. 신금의 기운과 정화의 기운과 무토의 기운이 들어있고, 해, 즉 오행상 수죠. 해 속에는 무토의 기운과 갑목의 기운과 임수의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자신의 오행을 떠난 기운들을 품고 있는데, 이것은 천체의 흐름, 즉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생성되는 하늘의 천기의 기운을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각각의 기운, 즉 해 속에는 무갑임의 기운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으로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그 기간 동안 자신의 고유의 오행을 떠난 기운들이 품고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겠느냐, 요거 좀 들여다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 지나가는 기운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기운에 자신의 오행을 품고 지나가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오행은 다른 오행의 기운을 품고 있는데, 그 품고 있는 기간들이 다 달라요. 이 다른 기운을 알아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늘과 땅이 품고 있는 기운들이 내가 지금 때를 만나서 좋은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아니면 좋아하는 일이든 정말 대박이 터지는 운세를 맞은 사람도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무엇이냐? 때마다마다의 기운들이 생하고 멸하는 기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토의 기운이, 예를 들면 토가 좋은 사람도 그 토의 기운이 얼마만큼의 기간을 지니고 나에게 좋은 움직임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 그것도 때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도, 오늘 하루가 월요일이라면 월요일의 기운은 24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화의 기운이 창창한 화요일로 바뀌잖아요. 또 날을 지나면
수의 기운으로 바뀌잖아요. 세상은 철저하게 오행을 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오행이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든 나를 해코자 하는 기운이든 내가 외면하고자 하는 기운이든 간에 하늘은 무심히 흘러가고 기운을 만들어내고 멸하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운도 또 아무리 나쁜 기운도 아니면 내가 외면하고 싶은 대상의 기운도 때가 되면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고 또 때가 되면 물러나게 되고 끊임없이 생멸의 작용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 이런 얘기. 항상 좋을 것만도 없는 것이 세상 일이고 항상 나쁘고 싫은 것만도 세상 일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찌 보면 다행이죠. 네. 싫은 기운이나 나쁜 기운도 때가 되면 물러간다고 하니까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 좋고 나쁨의 관계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 자신이 처한 어떤 일과 본인이 어떻게 상대를 맞이하고 또 대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나를 아무리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부정한다면은 온당히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가 없죠. 좋은 길은 물러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물러가는 그 기운들이 얼마만큼의 기간을 담고 있는가, 요거 이제 한번 좀 들여다 봐야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초기, 중기, 본기, 처음의 기운과 머무르는 기운과 마지막에 그 본인이 지어 있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한 달로 해서 30일 정도를 규격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속에는 임과 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임은 약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열흘 정도의 기운이 머뭅니다. 그 다음에 개는 자 속에 20일 정도의 기운을 머물다 또 다음 기운으로 이어가겠죠. 어찌됐든 자 속에는 임이 10일, 개가 20일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은 오행이 토지요. 요건 12월의 흙을 말하는데 개수와 신금과 기토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개수의 기운이 약 9일 정도에 담고 있고 또 약하지만 3일 정도 신금의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 신금의 기운이 3일 정도 들어있다는 걸 요거 아주 요긴하게 쓰는 거죠.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자신이 토이기 때문에 마지막 본 기운은 18일 정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은 오행이 목이죠. 달로는 정월달이고 인 속에는 무, 토, 병, 화, 갑, 목이 담겨 있는데 무토는 7일, 병화도 7일, 그 다음에 갑목이 16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묘는 갑과 을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둘 다 묘의 기운인 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기운은 각각 절반씩 15일씩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토는 을목, 개수, 무토를 담고 있으며 을목은 9일, 개수는 3일, 무토는 18일을 담고 있습니다. 사는 무토와 경금과 병화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고유의 오행인 사는 화지요. 그러니까 초기와 중기의 기운보다도 항상 본인의 기운을 많이 지니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나 변화를 주는 앞뒤의 오행이 있죠. 여기에 중기에 이것이 들고 나는 기운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사는 5일의 무토의 기운과 9일의 경금의 기운과 16일의 병화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화는 병화, 기토, 정화의 기운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병화는 10일, 기토는 9일, 정화는 11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토는 정화의 기운, 을목의 기운, 기토의 기운을 품고 있는데 정화는 9일, 을목은 3일, 기토는 18일의 기운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신금은 무토, 임수, 경금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7일의 무토의 기운과 7일의 임수의 기운과 그 다음에 16일이 경금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는 오행상 금이죠. 그래서 유금은 경과 신의 기운만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반반씩 15일씩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술토는 신금, 정화, 무토의 기운을 담고 있는데 신금은 9일, 3일은 정화, 그 다음에 18일은 무토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는 무토, 간목, 임수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무토와 간목의 기운은 각각 7일씩, 그 다음에 임수는 16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절을 얘기를 하면은 마다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죠. 특성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하는 일이 다 다르죠. 봄은 봄대로 산하 대지의 자연의 모든 생명들의 씨앗을 싹을 틔우고 또 대지를 메꿔 나가고 그러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스타트의 기간인지라 무언가 조급함에 쪽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1, 2, 3월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몰두한 일에 추진력은 강하나 소득에는 조금 덜 떨어지죠. 즉 어찌 보면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좀 서둘러서 하는 어떤 그런 성격에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1, 2, 3월생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5, 6월이 되면은 산천이 푸르르고 녹음이 짙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많은 화사한 꽃들에 취해서 그 꽃들이 향기가 천지를 덮는 계절이라서 4, 5, 6월생들의 특징은 1, 2, 3월생들의 특징에 비해서 몸이나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말로, 입으로 표현하는 시기죠. 따라서는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거침없는 언행으로서 사람들에게 좀 논란을 일으키는 일도 많이 있는 것이 4, 5, 6월생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독설과 허풍과 또 융합이 잘 안 된다. 자기만 잘났다 얘기죠. 왜? 화려한 꽃이 피는 시기라서 뭔가 자신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4, 5, 6월 말하자면 4, 5미가 지지에 있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 8, 9월생들은 어때요? 정말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하늘이 가혹하게 아주 햇빛을 내리쬐죠. 6월, 음력 6월, 7월 되면 어때요? 가장 햇빛이 고도에서 뜨겁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자연의 어떤 거센 더위를 이겨내고 곡식들이 익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때요? 물론 초기의 고생을 지나서 많은 곡식들이 풍부하고 들판은 느릅느릅해지고 알곡들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낭만적이고 뭘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익어있는 가을이라서 예술방면의 사람들이 많죠. 성격이 느긋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다의 또 이 특징들이 있죠. 그러면 이 겨울생들은 12월생들은 가을의 풍요로움도 사라지고 들판은 쓸쓸하고 산에는 낙엽이 지고 어때요? 이러니까 또 추위는 닥쳐 이런 때 사람들이 부지런을 떨지요. 이 해자축 이 지지에 있는 사람들은 즉 11, 12월 생들은 꼭 달만이 아니라 지지에 해자축이 있는 분들은 좀 부지런을 떨지요. 부지런을 떨어요. 그렇게 하고 인내할 줄 알고 또 매사에 신중하고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업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1월부터 9월생들은 전년에 부모님들이 만들어서 세상에 온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해에 부모님들이 만들어서 즉 1월, 2월, 3월에 만들어서 10, 11, 12월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 해 초에 부모님들이 씨앗을 품어서 싹을 틔워서 만들어서 10, 11, 12월에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한 해를 그 해 올바른 기운을 다 먹고 자라서 태어났다는 뜻이 있죠? 야무지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그 해에 만들어서 그 해 말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그 해를 오롯이 다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좀 여물다 그럴까? 야물다 그럴까? 예, 야물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하는 일들도 다 달라지죠. 우리가 이제 제가 며칠 전에도 합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합의 작용은 지지에 들어있는 기운이 좌오묘유 동서남북의 방향에 어떻게 함께 가고 있느냐, 이것을 합해 놓은 것이 삼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진 수국이죠. 신 속에도 물이 들어있고 진 속에도 물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오 하면 인오술 화국, 예, 인도 불이 들어있고 술도 불이 들어있고, 묘 할 때는 해도 목의 기운이 들어있고 미도 목의 기운이 들어있고, 유 할 때는 유도 사도 금의 기운이 들어있고 축토에도 금의 기운이 들어있어서 자오묘유 동서남북을 말할 때의 오행이 삼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것을 요 장에서 삼합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됐으니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어이 우이야 우이야